지금 여러분, 주사 한 방으로 살이 빠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식단 조절도 힘들어서 눈물 나는 운동도 크게 필요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배에 주사 콕 놓으면 몸이 알아서 덜 먹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이어트 해본 분들이라면 여기서 마음 확 흔들리지 않나요? 저만 해도 저거 맞으면 내 야식 끊기 스트레스도 끝나는 건가 싶어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다이어트 잔혹사 겪어본 사람이라면 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요즘 이 두 이름 어디서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들 원래 용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다이어트 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가보시죠. 위고비의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 마운자로는 티르제파타이드예요. 이 둘 다 처음 개발됐을 때 목표는 살 빼기가 아니라 혈당 조절이었습니다. 당뇨 환자의 몸에서 혈당을 관리하는 호르몬인 GLP-1, 그리고 마운자로는 여기에 GIP라는 호르몬까지 하나 더 모방해서 만든 약이에요. 그런데 임상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같은 효과가 발견됩니다. 이 약을 맞은 당뇨 환자들이 자꾸 살이 빠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죠. 의사 선생님이 혈당 조절하려고 약 줬더니 환자분들 체중이 쏙 빠지네 하고 놀란 건데, 우리 같은 다이어터들 입장에선 아니, 살 빼주는 부작용이라니 이런 은혜로운 부작용이 있나 싶잖아요. 이 호르몬들이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었던 거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로또였던 겁니다. 당뇨약으로 개발했는데 사실상 인류가 오랫동안 찾아온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 손에 들어온 거니까요. 여기서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식욕이 억제된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정신적으로 배고픔을 덜 느끼는 것처럼 들리죠. 보통 식욕 억제라고 하면 의지가 뿜뿜 생겨서 나 이제 치킨 생각 안 나 하고 뇌가 해탈하는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저도 처음엔 무슨 마인드 컨트롤 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기전은 이것보다 훨씬 물리적입니다. 이 약을 맞으면 위 배출 속도가 평균 50% 가까이 느려져요. 밥을 먹으면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 자체가 절반으로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아직 배가 안 비워졌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고, 그래서 배고픔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식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위장이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일하도록 강제로 조절당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부작용이 시작됩니다. 위가 느려진다는 건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문다는 뜻이고, 이게 메스꺼움, 구토,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실제로 위고비는 위장관 부작용 발생률이 44%, 마운자로는 18% 정도로 나타나는데 두 약 다 절대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용자 10명 중 2명에서 4명은 소화기 문제를 겪는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볼게요. 최근 한 사용자가 SNS에 위고비 2세트, 마운자로 1세트를 맞고 살을 많이 뺐다는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런데 가족여행으로 간 베트남에서 갑자기 윗배가 터질 것처럼 부풀고 앉지도 눕지도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담낭에 크고 염증이 심한 담석이 발견됐고 터질 위험이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어요.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술 대신 배에 구멍을 뚫고 튜브로 염증을 빼내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특이한 사례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 배출이 느려지는 약의 기전을 생각하면 담낭 질환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부작용이에요. 담즙이 평소보다 오래 머무르면서 담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사례는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1147건인데 지난해 접수 건수만 462건으로 전년보다 94%나 늘었어요. 10중 6건은 복통 같은 소화기 문제였고요. 부작용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짚어볼게요. 최근 SNS에서 오젬픽 페이스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오젬픽은 위고비랑 같은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로 만든 당뇨약인데 이 약을 맞고 살을 급격히 뺀 사람들 얼굴이 유독 폭삭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얼굴에도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이 피부를 받쳐주는 쿠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살이 너무 빨리 빠지면 이 쿠션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피부는 늘어난 그대로 남고 안에 있던 지방만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얼굴 피부가 축 처지는 거죠. 사실 우리 굶어서 무리하게 살 빼봤을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살 빠졌다고 좋아해서 거울 봤는데 몸매보다 얼굴 촌농처럼 흘러내리고 퀭해져서 너 어디 아프냐? 소리 들었던 경험. 몸무게 숫자는 줄었는데 겉보기엔 오히려 10년은 늙어 보이는 그 억울하고 역설적인 상황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감량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들 빠른 효과에 끌려서 이 약을 찾는, 그러니까 이 조언이 잘 지켜지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약들 평생 맞아야 하는 약일까요? 아니면 잠깐 맞고 끊을 수 있는 약일까요? 답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끊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끊으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식욕 신호가 다시 돌아옵니다. 위 배출 속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뇌에 가던 포만감 신호도 사라지죠. 다이어터들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죠? 바로 요요잖아요. 억눌렸던 폭식 욕구가 터지는 그 기분 다들 아시죠? 약을 끊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내 진짜 위장의 본능이 고스란히 눈을 뜨는 겁니다. 결국 약을 끊으면 예전 식습관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체중도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요. 이 약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아니라 약이 몸속에 있는 동안만 작동하는 임시 스위치에 가까운 거예요. 스위치를 끄면 예전 몸의 신호 체계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약을 끊은 뒤에 요요를 막으려면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감량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약 맞고 편하게 빼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결국 요요 막으려면 다시 헬스장 가서 땀 흘리고 식단 조절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정말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부작용 사례가 쌓이자 한국식약처가 결국 움직였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걸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처방 기록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DUR 점검이 의무화되고 병원 안에서 바로 처방하는 게 금지돼서 반드시 약국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이 약들 사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규제를 만들어도 정작 시장 자체는 여전히 의사 개인의 판단과 시장 수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마운자로는 출시 8개월 만에 처방이 10배 이상 늘면서 월 20만 건을 넘어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시야를 좀 넓혀볼게요. 부작용은 있지만 효과가 확실한 다이어트 약. 사실 인류는 이런 약을 계속 찾아왔고 그 결과는 매번 비슷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터민 계열 식욕 억제제가 오랫동안 처방돼 왔어요. 이 약, 화학적으로는 필로폰으로 유명한 메스암페타민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을 강제로 흥분시켜서 식욕을 확 떨어뜨리는 방식인데 그만큼 불안, 불면, 심장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이 따라오고 심하면 정신질환적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권장 복용 기간이 4주 이내로 짧은 이유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더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판매된 한 다이어트 약은 최대 2,000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냈다는 의혹으로 제약회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합의금만 2,600억 원이 넘었어요. 당시에도 이 약은 효가 확실한 살 빼는 약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심장 판막 손상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뒤늦게 드러난 거였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새로운 다이어트 약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몇 년,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숨어있던 위험이 드러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과거의 나비약이나 프랑스 다이어트 약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된 약인 건 맞아요. 그래도 인체의 자연스러운 신호체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근본적인 방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무조건 나쁜 약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도비만 환자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을 바꿔줄 만큼 확실한 효과가 있는 약이니까요. 저 역시도 운동 안 하고 주사 한 방에 살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매번 유혹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체중계 올라가서 한숨 쉬어본 사람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만 이 약이 기적의 주사로만 소비되는 지금의 분위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위마비, 담낭질환, 오남용 같은 그림자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류는 계속 더 쉬운 방법으로 살을 빼려고 했고 그 시도는 늘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남겼습니다. 나비약도, 프랑스의 그 약도 처음에는 다들 기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몇 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진짜 안전한 혁신으로 남을지, 또 하나의 경고 사례로 남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주사 맞으시겠어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